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오늘도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새 환율이 조금 안정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미국 증시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11월, 12월 달에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나라 주식을 거의 다 손절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계속해서 거래량 없이 매도 치니까 내려가고 내가 매도 치니까 내려가고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나마 이번 1월은 미국 증시 대비했을 때 한국 증시의 흐름이 더 괜찮습니다. 워낙에 작년에 1년 내내 한국 증시가 떨어지다 보니까 한두 번 올라서 우리가 회복될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보유하신 분들이 한두 번 올라서 그 주식을 매도하고 교체할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 한다면 지금 현재는 굉장히 내가 마이너스가 심하고 손실이 심한 상황일지라도 이게 지금은 정말 아니다. 적어도 여기서 한참 오른 다음에 또 내가 수익 실현할 수 있을 가격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고 계속 그거를 보고 우리는 인내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회복될 계좌를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솔직히 요새 주식 방송 거의 보지 않거든요. 많은 분들이 코인 방송 굉장히 핫하고, 미국 주식 밤에 보시면은 미국 주식 최근에 굉장히 핫합니다. 근데 현실은 미국 주식은 현재 떨어지고 있어요. 또 테슬라도 떨어지고 조금 반등 나왔고, 엔비디아도 최근에 떨어지고, 또 미국 나스닥 지수도 떨어지고, 또 미국 반도체 지수도 떨어졌습니다. 코인도 오른 거 아니에요. 12월 달에 가장 많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12월 달에 갔잖아요. 미국 주식으로, 또 코인으로. 그 이후로는 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 힘들지라도 지금까지 인내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적어도 회복은 할 수 있다. 또 어떤 종목은 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지금 거래량 없는 종목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급등한 종목 보니까 작년 1년 내내 떨어진 종목도 많더라고요. 정말 좋았던 기업인데, 또 작년 연초에 좋았던 기업인데 뭐 5분의 1 됐고 4분의 1 됐고 이런 종목들 허다합니다. 로봇주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폭락 이후에 지금 반등 들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그동안 워낙에 많은 매도를 쳐놔서 올라갈 때 한두 번 올랐을 때는 사고 싶지 팔고 싶지가 않아요. 그만큼 수급 공백으로 인한 하락이 많았다.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소용없는 걸 어떡합니까? 지금도 급등하는 종목은 대선 테마주, 또 미국 산불 수혜주. 실적으로 무슨 수혜가 있겠어요? 그것도 재건 관련주로. 그러니까 반짝하고 또 급등한 이유를 찾는 거예요, 무조건.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그렇게 반짝 급등하는 종목은 그동안 시끄러웠던 종목이 아니에요. 그만큼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내 종목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90% 이상 10개 중에 9개가 폭락이 돼 있고 거래량 없이 하락했기 때문에 올라가고 싶은데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이유가 나오면 그게 굉장히 별거 아닐지라도 호재로 부각이 돼서 상한가 가고 이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다음 차례는 내 종목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절대 위축되지 마시고 요 전 영상 꼭 시청해 주세요. 지난주 목요일날 1시간 반짜리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또 한국에 대해서 저는 그 누구보다 한국에 대해서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나라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리고 지금 왜 환익이 계속해서 조장하고 한국 부동산 폭락한다 그러고, 부동산 떨어질 수 있죠. 많이 오른 데는 지방 쪽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소득 대비 서울 집값이 조금 비싼 지역은 있지만 다른 나라 대비했을 때 더 특별히 비싼 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또 많이 올랐고, 또 집값 폭락해야 직성이 풀리고, 주식 폭락해야 직성이 풀리고, 내가 한국 주식 팔았으니까 폭락해야 직성이 풀리고, 한국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왜 한국이 외환 위기인가요? 외환 위기가 뭔가요? 외환 보유고가 우리나라가 세계 9등이에요. 또 그 핑계 찾죠. 이거 장기로 묶여 있어서 가용될 수 있는 금액 별로 없다. 그래도 9등이에요. 독일이 플러스 성장했나요?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프랑스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유럽 다 합쳐도 우리나라보다 성장률 높은 거 아니에요. 주가가 그러면 일본 성장률보다 우리나라가 높아요. 이제는 한 몇십 년 전만 했을 때 국민소득이 일본하고 상대도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우리 최근에 일본 여행 많은 분들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일본 여행 많이 가는데 물가가 싸다고 느끼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성장이 조금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워낙에 안 가다 보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주가도 폭락돼 있으면은 이거 무슨 악재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왜 이러는데 맨날 우리나라만 왜 이러는데 2차 전지는 구조적 성장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 집어던지자고 서로 부추기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팔고 싶으면 파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계세요. 2차 전지 아니야. 손절해. 손절해. 어디 갈까? 미국 갈까요? 코인 갈까요? 누구 좋으라고 미국 가나요? 지금 미국 가면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을 하겠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생전 미국 주식 안 하고 코인 안 하던 분들 지금 코인 미국 주식 합니다. 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르르 달려들어서 미국 주식을 우리나라 국민들 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개인 투자자가 고점 주식 다 사주는데 거기 임원들 다 파는데 왜 미국 주식 떨어지면 안 되나요? 미국 주식 반토막 날 수 있어요. 왜 그럼 우리나라 떨어져야 되는데요? 팔 사람이 없는데.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 주식은 개인이 주도해서 폭락시켰고 미국 주식은 개인이 주도해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미국은 오르면 오를수록 오르려고 하면 할수록 하락기회라고 저는 보고 미국 주식이 떨어져서 많이 떨어졌을 때 금리 인하 할 겁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기억나실 거예요. 나중에 되면. 작년 7월 달에 미국 잠깐 폭락했을 때 왜 금리 인하 안 했냐. 금리 인하 타이밍 놓친 거 아니냐. 지금 주가 올라 있으니까 금리 인하 하면 안 된다는 얘기 나오죠. 금리 인하 한다고 올해 해도 2번밖에 안 하니까 국채금리 상승했죠. 비정상적이죠. 달러 지수가 강세인 거예요. 전 세계에서 미국만 강한 거예요. 강하죠. 미국 망할 일 없어요. 미국 경기 망할 일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힘들 수 있겠죠. 하지만 주가의 위치가 고점이에요. 우리가 언제는 2차 전지도 2년 전에 얼마나 많은 호재들이 나왔어요. 구조적으로 성장하니까 물려도 무조건 간다. 2차 전지가 답이다. 그것만 올랐었잖아요. 2년 전에. 그쵸? 지금은 2차 전지 무조건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집어던지고 내 친구한테 매도 치라 그러고 개인 투자자가 매도 치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어느 돈으로 미국 주식 갈까요? 코인 갈까요? 한국 주식에 엄청난 개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이 2차 전지예요. 그거 손절 치니까 한국 주식 개인 매도가 맨날 이만큼씩 잡히는 거예요. 외국인 맨날 사도 소용없어요. 밑에 깔아놓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급등 들어가면 또 갖고 있을 거라는 정말 마지막 스퍼트 구간에서 지금 매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악재는 한꺼번에 온다 그러잖아요. 호재도 한꺼번에 오고 좋은 일도 한꺼번에 오고 희망이 없는 건지. 희망이 왜 없어요? 트럼프 당선돼서 앞으로 있을 호재를 5년치를 땡겨다가 테슬라 몰빵하고 테슬라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2.5배 올랐으면 쉬는 건 당연한 거고 반등 치는 거죠. 지금도 반등 칠 수 있죠. 많이 떨어졌으니까 고점에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한 10년 전에 0.5불이었어요. 150불 찍었잖아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재작년부터 해서 열몇 배 올랐잖아요. 시가총액이 5천조입니다. 5천조. 삼성전자보다 이렇게 시가총액이 10배 이상 비쌀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미국에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누가 엔비디아를 제일 많이 샀나요? 한국게임. 테슬라 1등, 엔비디아 2등이에요. 갈 때 가더라도 마이너스 40% 찍고 가면 안 되나요? 그 마이너스 40% 찍은 다음에 한국 주식 바닥에서 내가 판 주식 더블 치고 이런 종목들 막 나올 텐데
그러면 잘못 엇갈려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팔지 않으면 손실 아닙니다. 지금까지 작년에 1년 내내 한국 주식이 떨어질 줄은 정말 몰랐잖아요. 그쵸? 작년 3, 3월부터 한국 주식 맨날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뭔 악재있는 거 아니야? 도대체 한국은 왜 이러나? 한국은 왜 안 보이고 많다 해도 소용없고 그것도 안 믿고 망한다 그러고 성장률이 줄어들었지 우리나라 마이너스 성장 아니고 세계 수출 3위에다가 지금 미국 쪽하고 좋은 미국 쪽에서 뭐 관세 매긴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대미 무역 흑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중요한 나라야 한국한테는.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현대차가 보조금 받았잖아요. IRA 해서 보조금 수혜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도 바닥을 찍을 수 있는 거고 트럼프 당선되고 관세 막 때릴 거야 해서 엄청 폭락시켜 놨잖아요. 아주 홀쭉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화재까지 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차 차종 아이오닉이라든지 아이오닉 5, EV6 이런 얼마나 현대차가 미국 수출이 얼마나 큰가요? 동남아 지역에서 1등입니다. 현대차가 도요타보다 나아요. 그래서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전용 공장 현대차 그룹 아메리카를 가동하기 시작해서 보조금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호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렇게 홀쭉해져 있는 상황 주가 올라가려면은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죄다 폭락한 종목들이에요. 그럼 내 차례가 올 종목이 아닌가? 2차 전지가 급등을 안 하면 한국 증시 희망이 없어요. 왜? 10개 중에 9개에 연동된 게 2차 전지예요. 10% 뭐 테마주 왔다 갔다. 반도체는 작년 7월부터 폭락 먹었고 반등까지 했어요. 그쵸? 그리고 트럼프 수혜까지 또 받습니다. 이번에. 반도체가. 그래서 또 이제 오늘 나왔지만 또 미국 신차 구매에서 전기차 이제 8.1% 정도 전기차 판매량이 한 7% 정도 증가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오늘. 그래서 미국 이제 시작이죠. 전기차 비율 별로 안 돼요. 중국은 호화 상황이죠. 한 30% 되잖아요. 한국도 아직 전기차 시작 안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전기차 판매량이 좀 늘어나고 그래서 수혜 보고 테슬라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 우선주의로 해서 어떻게든 하는데 그럼 그 안에서 살아남을 기업을 하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2차 전지에서. 그럼 그 살아남을 기업 중에 상한가를 막 칠 수 있는 종목은 없었나? 예전에 미친 듯이 급등했던 종목은 없었나? 그런 종목들이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예요. 2차 전지 외국인 기관 쓸어갑니다. 누가 매도 때려? 우리가 때렸어요. 개인이 어떻게 주가를 폭락시키냐? 폭락시킬 수 있죠. 2차 전지가 개인 매수로 급등했던 종목이에요. 엄청 올랐을 때 엄청난 개인 매수가 있었고 거의 대다수가 2차 전지였었어요. 그쵸? 근데 그 물량이 심지어 작년 연말에 우리 금투세도 겨우겨우 진행됐고 또 연말에 계엄이 있었었고 또 털리고 미국 코인 가고 이유가 많았었죠. 화재도 있었고 막 너무 많은 이유가 있었고 또 2차 전지 막 주요 대형주들 신용 쓰는 분들 스탁론 내시는 분들 연장도 안 해줬어요. 신용 만기 연장을. 이게 얼마나 타격이 크냐면 1억 갖고 3억 샀는데 그럼 1억은 현금으로 샀고 2억은 신용으로 샀는데 그 신용을 3억 갖고만 50%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1억 5천 날아가죠. 그럼 내 원금이 없잖아요. 그 원금이 1억에서 3억 샀으면 50% 떨어지면 1억 5천 마이너스인데 그럼 내 원금이 없으니까 돈을 예를 들어서 원금이 다 날아갔으니까 또 입금해야 되는 거 5천만 원을. 그래야 150%가 유지가 되는 건데 그거를 겨우겨우 유지시켜 놨더니 만기 연장을 안 해줘서 또 연말에 다 털렸어요. 무주공산입니다. 2차 전지가. 실적이 안 좋은데. 그렇게 따지면 반도체 실적 꺾이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당연히 저는 실적이 올해 성장하는 기업도 있어요. 실적이 너무 좋은데 주가가 왕창 올라 있으면 실적 아무리 좋게 나와도 소용없으면 폭락 먹어요. 피크아웃이라고. 근데 실적이 올해 말에는 좋아질 수 있는 섹터들이 있잖아요. 특히 거기에 2차 전지가 들어가잖아요. 너무 많이 주가가 80%씩 날아가고 90%씩 날아간 2차 전지가 있는데 그럼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바닥에서 외국인 기관이 쓸어가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2배, 3배 안 오르겠냐는 거예요. 2배, 3배 오르려면 폭락하고 나서 오르는 방법밖에 없어요. 역배열해서. 그래서 오늘 특히 2차 전지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에이스 기업들
완벽한 에이스 기업 있잖아요. 그 기업들은 우리 에코프로, 포스코홀딩, 삼성, SDI, LG화학, 뭐 LNF, 뭐 SKC 최근에 좀 호재라서 올랐죠. 뭐 대주전자재료, 뭐 나노신소재 많아요. 예전에 폐배터리 완전 폭락돼 있고, 그럼 이렇게 폭락한 기업에서 2배, 3배 시나리오 뜰 수 있는 종목은 없는지 제가 오늘 봐드릴 거고, 절대 위축되지 마시고, 빚내서 산 거 아닌 마이너스에 찍혀 있더라도 그럼 내가 단가를 좀 낮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마이너스가 얼마에서 이만큼 올라주면 많이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순환매에 걸릴 수 있는 섹터가 2차전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너무 힘든데, 저도 사실은 한국 주식 영상 요새 찍지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뭐 하냐 한국 주식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국 안 하면 안 했지 미국은 더 아니에요. 미국 좋아요.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금리 인하하라고 아우성일 거예요. 미국 증시 떨어지면. 그러니까 수익 나기가 힘들 거예요. 한꺼번에 우르르 가서 된 적이 없어요. 잠깐 되다가 내려옵니다. 되더라도.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갔을 때는 바로 급등 들어가야 돼요. 예전에 2차전지처럼. 근데 한꺼번에 우르르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미국 주식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반등하고 떨어지고 반등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양자 컴퓨팅도 폭락 먹었어요. 미국은 한번 떨어지면 하루에 50% 날아갈 수도 있어요. 반토막 하루 만에 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실적 발표했는데 조금이라도 안 좋게 나오면은 시간에 다니까 해서 60%씩 빼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무서운 게 미국입니다. 아직 무서운 거 모르잖아요. 미국 갖고만 있으면 올라간다. 미국은 무조건 답이야. 한국은 원금 내고 미국은 세금 낸다. 이 말 쏙 들어갈 때까지 미국이 정말 무섭다는 거를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역대 최대 하락 기회에서 미국이 답이다. 배당받고 미국이 최대 기회가 아니라 매도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안 하신 분들이라면 미국이 떨어져서 한국이 되겠냐? 됩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저평가예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생각지 못한 호재들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중국처럼. 중국 부양책 나와서 한번 세게 해먹었잖아요. 그쵸? 2년 떨어진 거 막 일주일 만에 복구됐었잖아요. 한국도 그럴 수가 있죠.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외국인 기관이 삼성전자 많이 팔았지만 2차전지 팔지도 않았습니다. 지분 늘렸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쓰레기 가격에 거래하고 있어요. 사기도 싫어요. 하도 거래량이 없어서. 그런 종목들이 느닷없이 급등을 하면 눈에 가는 거예요. 상한가가 우리는 있습니다. 30%가 30% 오르고 또 30% 오르면 60% 복구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그럴 수 있는 종목이냐 아니냐, 너무 힘들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속상하고 하지만 복구가 돼서 그래도 인내해서 많이 복구됐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나리오를 짜보자 라는 수준까지는 반드시 기다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틀림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절대 위축되지 마시고, 저도 힘내서 좋은 내용이 있으면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판단은 꼭 스스로 해주시고, 지금 꼭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같이 힘내보자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댓글 보면서 힘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운이 나지 않잖아요. 정말 뭐가 이러냐, 우리나라가 도대체 뭔 잘못을 했길래 우리나라는 맨날 이모네. 남들처럼만 되면 되는데 유럽처럼 좀 같이, 미국처럼 근처라도 좀 오르면 안 되나? 어떻게 미국이 저렇게 폭등을 했네, 코스닥 폭락을 먹고 떨어질 수가 있지? 이런 적은 20년, 30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가는 과정에서 요만한 호재가 나왔을 경우에는 상한가 가능성 종목이 속출할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지금까지 인내하신 분들은 웃을 수 있다. 지금보다는 훨씬 웃을 수 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원달러 환율은 뭐 1450원에서 1480원, 뭐 1500 찍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려가게 되면 1400 무조건 깨고 내려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수 자체가 터무니없이 바닥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반도체다, 예를 들어서 화면 좀만 줄일게요.
반도체다. 그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도체가 만약에 이렇게 폭락을 먹고 한 6개월 정도 바닥을 잡으면서 지금 지지라인이 구축됐는데 막혔다. 그럼 여기서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통 매물대가 되는 거예요. 미국 반도체가. 미국 반도체 CES로 반등할 때 우리나라 반도체 반등했었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지금 쉬어가는 과정이 있고 나머지 2차 전지가 이제 슬슬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여기서 월봉의 흐름으로 단 한 번도 미국이 올랐을 때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는 5일선 상승이 아닌 고점을 찍고 폭락 먹고 5일선이 꺾인 상황에서 횡보 들어갔을 때 바로 급등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후로 미국 주식도 조정을 지금 받은 상황이라서 반등 나오는 게 있을 수 있지만, 반등이 나올 때 오히려 또 한번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에요. 이런 반도체 지수 자리도 그렇고, 다우존스는 요새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속는데,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폭락하고 급등하고 폭락하고 급등을 하고 계속 오르다 폭락 먹고 오르고 이번에 급등을 했잖아요. 폭락 안 먹었죠. 그러면 지금 아직 폭락 시작도 안 했는데 왔다 갔다 하다 결국은 20월선을 만납니다. 20월선이 이격이 너무 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20월선 올라오고 5일선 깨고 이러다 보면 나스닥 지수 지금 이 구간에서 신고가를 찍고 내려오는 고점이 낮아지는 구간이에요. 그럼 반등을 하더라도 결국은 이 밑에 내려온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미국 주식은 오를 때마다 분할 매도, 또 올라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올라가는 종목, 특히 개인 투자자가 특히 많이 임원들이라든지 미국인들이 파는 종목을 매수한 종목은 한참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서 빨리 내가 좀 고점에 샀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은 지금 급하게 사지 마시고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 전 영상에 미국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고금리 충격 위기일까 기회일까 이런 기사가 있는데, 미국채가 10년물 금리가 지금 또 올라가고, 그쵸? 금리 인하한다는데 금리 추가 상승시 주가 하락 우려 증폭,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다는 거는 주가가 내려가서 금리 인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국제금리가 가파르게 금리 인하한데도 오르고 있다 보니까 미증시가 조정을 겪었어요. 근데 어제 막판에 또 지금 현재 테슬라가 시간이 약간 올라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최근 5주간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4.95 오르는 동안에 S&P 지수는 내렸다.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인터뷰를 보면은 금리 인하할 거래요. 할 거라고 합니다. 다만 물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세게 얘기는 못 하겠죠. 하지만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10년물 국채금리가 4.5% 이상 상승하면 S&P 지수 2% 하락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고금리 국면이 이어지면은 하방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조정의 명분을 찾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도 주가 높은 거 다 알고 있어요. 쉬쉬하고 있어요. 조금만 안 좋은 얘기하면 바로 폭락 먹거든요. 그럼 금리 인하 올해 많이 안 할 건데도 인터뷰 들어보면은 그 얘기하면 폭락 먹을 것 같으니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왜? 다들 쉬쉬하는 거예요. 미국 주식이 고점이라는 건 누구든지 알고 있고, 거기 무슨 공시 나왔다 하면은 임원 매도 공시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 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주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사줄 필요가 없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고용 여파가 있어서 고용이 너무 세게 나왔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110을 돌파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미국 달러 인덱스, 달러 지수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원화 약세, 위안화 약세, 엔화 약세, 유로화 약세예요. 한국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주식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바닥에 있어서. 그래서 조금 그나마 이제 원달러가 좀 강세로 뜨면 1,400원 아래로는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금리를 많이 올린다는 건 그건 불안한 나라들이에요.
아르헨티나 못 사는 나라들 금리 엄청 높잖아요. 그쵸? 금리를 이제 우리가 자꾸 내리면 원화 강세가 안 된다. 약세된다. 그 원화 강세가 되려면 금리 올려야 된다. 우리는 금리를 우리나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 저금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안 된다는 논리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부동산 핑계 대고. 메리트가 있겠냐.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데 이런 얘기를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려면 금리를 인하해야 돼요. 항상 폭락했을 땐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다만 미국 금리가 저렇게 높으니까 미국 쪽으로 많이 자금이 이탈된다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고려를 했을 때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어요. 꼭 부동산뿐만이 아니어도. 그래야 많은 분들이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금리 인하 기조로 저는 가야 된다고 단호하게 생각을 하고 일본 금리 1%인 것만 기억을 하시고 다른 나라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가 물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미국 금리 인하가 확실하게 더 진행이 된다면 선제적으로 내린 게 캐나다도 내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원화 약세인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럼프가 관세 협상을 할 때 할 수 있는 거 중국도 지금 막 엄청 세게 때릴 거야 관세 때릴 거야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중 무역전쟁 할 때 7년 전에 미국 적자가 엄청 심했어요. 미국이 손해봤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막 때린다고 하면 중국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협상을 할 거예요. 위안화 절상하라고. 미국 달러가 저렇게 강하면 미국 기업이 수출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 금리 내려오게 돼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바지에 주가가 폭등돼 있는 그런 상황만 기억을 해주시고 반도체는 지금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 반도체가 쉬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는 물론 AI 쪽도 있지만 이제 설비 투자를 줄였어요. 10대 반도체. 인텔은 자사주 100조 매수한다는데 인텔 주가를 보면은 이런 상황이에요. 인텔이 주가가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폭락이 돼 있어요. 막 실적 좀만 안 좋으면 인텔 같은 경우 막 시간에 하한가 먹고 30% 먹고 이러잖아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30% 안 떨어지죠. 미국은 실적 안 좋으면은 이거 51불에서 지금 18불 찍은 건데 그러니까 요렇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하종 먹어버려요. 한 방에. 그러니까 인텔도 지금 어렵고 여러분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설비 투자를 줄였다. 그래서 미국의 AMD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엔비디아는 AMD 지금 계속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전형적으로 하락 추세예요. 반등함 내려오고 반등함 내려오고 엔비디아도 지금 고점에서 막히고 쌍고 찍고 CES로 해서 쌍고 찍고 여기서 위에 올라가면 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위로 140 위로 올라가면은 또 그러면은 이번에 깨고 내려가면 얼마든지 조정받고 갈 수 있는 가격이에요. 왜? 생전 미국 안 하다가 엔비디아도 여기서 많이 샀어요. 한두 달 상간에. 테슬라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렇게 시총 큰 게 2.5배가 단기간에 올랐으면 요 정도 떨어지면 30% 고점에 떨어지면 한 반등 나올 수 있겠죠. 한 400, 한 3, 40불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한들 이게 날아가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여기 가면 매도 나오고 또 여기서 왕창 다 샀는데 누구 좋으라고 계속 오르겠어요.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올라야 돼요. 그래서 테슬라도 반등을 이용해서 내가 좀 높은 가격에 샀구나. 미국이 만약에 지금 현재 달러 지수가 너무 강하니까 저거가 계속 강하면 안 돼요. 저게 꺾이게 되면은 미국에서 주식 투자하면은 달러 강세가 좋은 거고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면 원화 강세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되면 외국인들이 또 환차익으로 수익을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주식 투자하다가 내 종목 떨어지고 원화 강세 좀만 진행되게 되면 이중 손해가 될 수가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손실을 본다는 거예요. 미국 주식 해보신 분들은 그 매일같이 환율이 변동되는 게 찍히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 주식을 봐야 된다. 근데 미국 무슨 한국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단호하게 한국 주식이 세계 최고 저평가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또 CPI가 있어요. 어떻게 된 게 매달 이렇게 하루하루가 일찍 가는지 3개월째 상승폭 확대되고 목표치가 좀 멀어졌다.
금리 인하 시점을 3월에서 6월로 이동.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하가 속도 조절이 조금 진행될 거예요. 작년에 3번 했으니까. 그래서 근데 금리 인상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인하는 못할지언정. 그래서 예상 고용이 또 너무 세고, 고용이 너무 세다는 얘기거든요. 노동시장이 활기를 띈다. 미국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CPI가 12월 미국 CPI가 한 2.9% 상승할 걸 추정하고 있다. 작년 11월 2.7보다 약간 높은 수치.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 1.8 정도 될 거예요.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2%가 멀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물가도 확 오른 다음에 내렸다가 이제 또 이게 또 조금 오르려고 하다가 내려오지, 이게 계속 이게 막 물가가 계속 내려가진 않아요. 이 잡히는 속도가 조금 반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저는 휴전 협상이 일어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이 들어가야 되면 확실하게 물가는 잡힌다고 보고 있고,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 미국이 지금 당장 금리 인하는 좀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오락가락 합니다. 그때그때 틀려져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내일 모레 달라지는 게 미국의 이제 그 금리 추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만약에 미국이 지금 현재 골칫거리가 달러가 너무 강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조금 늦춘다고 했을 경우에는 미국 대신 폭락 나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누가 매도 칠 게 많으냐? 미국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이 떨어져서 우리나라 망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주식 접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너무 고점에 있기 때문에. 미국 끝없이 오르는 상황이에요.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없어요. 미국이 폭등했을 때 한국이 폭락한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우리가 집어던진 가격하고 괴리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 주식을 갖다 바친 상황이라서, 미국을 결국 미국이 떨어지더라도 한국은 시초가 영향을 받고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다 오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거기에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인데 밑바닥에 있는 기업들은 무조건 봐야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현재 트럼프 당선된다 그러고 주가 폭등한 게 정말 심하게 오른 상황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달러를 워낙 많이 박아서 달러까지 너무 강세로 갔는데, 여기서 위치가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이미 올라있던 게 한 차례 더 급등해가지고 한참 오른 종목은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선반영이에요. 바닥에 있다 갑자기 호재가 딱 나와야죠. 조선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나머지 종목들은 반도체 작년에 왕창 올라놓고 이 테슬라 트럼프 당선돼서 왕창 올라서 오른 상태에서 또 한 번 급등한 종목은 이 위에 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 트럼프 당선이 돼서 그런 정책들이 트럼프 수혜주가 아니라 그때 선반영이 돼서 빠질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히 우리나라가 12월 달에 이런저런 이벤트가 많아서 한국 주식을 너무 많이 집어던졌다 하기가 싫을 정도였었어요. 물론 아직 회복이 안 됐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 주식이 이번 달 우리나라보다 더 약하다는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그 기술력이 많아요. 2차전지뿐만 아니라 K원전도 있고, 그쵸? K건설, 재건도 세계 1위, 원전도 세계 1위, 조선도 세계 1위,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2차전지 세계 1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해운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근데 우리나라 기업은 어떻게 된 게, 제약바이오도 이제는 또 우리가 그 세계에서 알아주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주가만 세계에서 꼴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에 대한 이런 호재들도 오늘 보면은 우리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좀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GM, 혼다, 현대차 선방하면서 이제 미국 시장의 전기차 시장은 좀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이제 여기가 피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국 같은 경우도 아직도 성장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짓고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일자리 만들어야 되고 막 뭐 대기업들 와서 미국 와서 공장 지어라 그렇게 하면 관세 때려 해가지고 공장 지어놨더니 달러가 엄청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해외 순자산도 많지만 달러 자산도 많지만 해외 부채도 많이 늘어났어요.
처음에 뭐 삼성도 미국 가서 공장 졌는데 처음에 든 비용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들었죠. 자재값 올라, 달러 올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하고 간략하게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2차 전지주가 지금 오늘 오른 종목들도 있는데 보면은 뭐 2차 전지에 이름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종목들, 대주전자 재료 이것도 보면은 폭락을 먹고 급등이 들어갔죠. 최근 트렌드가 있어요. 반등 없이 꼬라박습니다. 보통 이것도 16만원에서 7만원이에요. 아, 그 21선에서 위로 120선으로 급등이 들어가는구나.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그쵸? 거래량이 왕창 증가가 되면서 이렇게 급등이 20%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꼭 비단 2차전지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급등한 거 보시면은 여기 대주전자 이런 한국 무브넥스 이것도 정말 자동차 부품주도로 정말 저평가된 기업이에요. 왜? 재작년에 좋다고 했던 기업인데 이거 9,500원에서 이거 1년 내내 꼬라박고 이거 2,800원에서 오늘 한번 오른 거야. 이 좋은 기업이 이렇게 지금 흐름은 요렇게 거래량 없이 빠진 것들, 우리가 집어던진 것들, 하루 만주 2만주 거래하다가 21선 타고 120선을 급등한 이런 종목들을 속출하고 있는 거예요. 연봉을 보세요. 이거 작년에 80% 70% 찍었습니다. 마이너스를.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요새 급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급등한 종목들 다 마찬가지예요. 엑스큐어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시총이 너무 작죠. 이것도 보면 어쨌든 공통적인 건 12,000원에서 폭락 먹고 2,500원에서 오늘 상을 한번 친 거고, 그러니까 공통적인 종목들이 죄다 다 비슷한 거예요. 두산테스나 유명한 종목이죠. 이것도 보시면은 보세요. 얼마나 폭락을, 이거 재작년 11월부터 한 번도 안 올랐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64,000원에서 22,000원 3분의 1이죠. 고점에서. 그리고 나서 요런 차트를 그려가는 거예요. 21선 내려오고 또 61선 내려오고 121선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급등이 들어가고 있는 게, 아 그럼 완전 거래량 없이 빠진 애들에서 급등이 나오는구나. 우상 헬스케어 한번 볼까요? 이거는 좀 약간 다르죠. 이것도 근데 밑바닥에서 시작한 건 똑같아요. 이것도. 자 보시면 뭐 IMBC다 뭐 급등한 종목들, 이거는 최근 급등주예요. 최근에 정치 테마주 급등한 거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 관련주 또 올랐었어요. 맨 우리나라는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휴렉소 이런 것들 엄청 유명했던 로봇이니 뭐니 대박이었던 종목, 실적 상관없어요. 로봇주도 아니 지금 한번 오른 거예요. 이게 얼마부터 떨어졌어요? 25,000원에서 1년 내내 꼬라박아서 5,000원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밑바닥에서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없었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오를 때 이런 식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120선 타고 120선 급등. 근데 월봉을 보세요. 얼마나 떨어졌나. 작년에 70% 떨어졌어요. 자 이제 슬슬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요 121선 근처에서 시작을 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구나. 그러면은 내 종목이 이렇게 될 건지만 체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보면은 그나마 좀 올라간 게 보면은 대주전자를 뭐 율촌화학 요런 애들도 슬슬 시작을 하죠. 폭락 먹고 121선에서.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말고 2차 전지에서 슬슬 그런 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코스모 화학 요런 애들도 지금 자리 만들고 있어요. 120이고 보통만이 폭락한 게 아니에요. 코스모 신소재, LNF 오늘 좀 올랐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 LNF도 바닥이라고 말씀드렸던 영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 전 영상 1시간 반짜리 꼭 보시고, 너무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슬슬 21선 갖다 놨죠. 위치상으로 21선 갖다 놨잖아요. 그쵸? 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구나. 근데 여기서 무슨 상한가를 노리고 20-30%를 노리고 하려면은 왕년에 상을 막 쳤던 애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왕년에 쳤던 애들,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 이제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제대로 가려면 우리는 에코프로가 가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보조금 수혜주 나오고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머티 요것도 있죠. 이것도 지금 21선 살짝 올라오죠. 이것도 폭락한 거예요. 이건 보통 많이 떨어진 게 아닌데 일단 에코프로를 위주로 말씀드리면 에코프로도 이제 이 투자 발표를 해서 글로벌 시장 확대해 놨죠. 기업 가치 높이는 계기가 될 거고 니켈 재련소 또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통해서 자회사 그래서 니켈 자원 확보를 대규모로 해가지고 안정적인 이제 소재 공모 확보했고 지금 적자가 나는 거 반영이 됐고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 이제 전지 소재 생산을 확대하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투자가 확대되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ESS에 사용되는 게 뭐예요?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 아니에요. 그래서 에코프로 H에는 또 우리가 온실가스 저감 장치 뭐 있죠? 미세먼지 필터 그리고 뭐 친환경 이쪽 아니에요. 그래서 전기차 에너지 시장에 이제 빠르게 발맞추어서 같이 성장을 하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차 전지 성장 가능성을 우리가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는 일단은 여기하고 포스코그룹주는 일단 절대 망할 기업이 아니에요. 이제 2차 전지 문제가 뭐냐면은 테슬라가 원하는 게 뭐냐. 자기네들 성장하고 망할 기업 망해버리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응? 테슬라가 우리가 자율주행 쪽이지만 어쨌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의 진심인 기업이 에코프로 기업하고 포스코그룹주예요. 여기가 특히 또 막 급등을 했던 기업들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있는데 우리가 4분기에는 우리가 실적 기대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재고 조정이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고 우리가 니켈 가격도 폭락을 했었던 부분들이 딱 반영이 되려면은 어차피 재고 조정해서 우리가 실적을 한번 왕창 까버려야 되거든요. 그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적자 나온 부분들 겁먹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겁먹을 것 같으면 지금까지 들고 있을 의미가 없었다. 유럽 시장이 지금 뜨고 있고 미국도 오늘 관련해서 이제 아직까지는 포화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유럽 시장 진출에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에코프로 BM이에요. 그쵸? 한 1조 정도? 그리고 배터리 생산을 EU 쪽에서 친환경 쪽으로 가는 건 틀림없으니까. 그래서 헝가리 쪽에도 우리가 건설하고 있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유럽 배터리 기업들하고 협력을 잘해가지고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입지 확보하면 되거든요. 그게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에요. 그래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을 보면 옛날에 그러니까 왜 얘네들을 보느냐. 당연히 삼성 SDI 엄청 좋은 기업이에요. LG화학 엄청 좋은 기업. 이거 미친 거죠. 지금 이거 매도하자는 거는. 거래량도 없이 이렇게 빠졌는데. 기관이 팔았나요? 아니에요. 외국인 판 것도 아니에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외국인 기관 쓸어가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기관 쓸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가 이렇게 떨어지지? 에코프로가 지금 이때 급등을 했을 때 개인들이 외국인 물량을 싹 뺏었는데 공매도 완전히 망했죠. 공매도 시는데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에코프로 외국인 비중이 이때 4, 5%였던 게 20%까지 늘어나 버렸어요. 이거는 뭘 뜻하는 거죠? 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워먹게 해가지고 지분 쫙 늘려놓고. 그쵸? 보세요. 재작년에 4%대까지 떨어졌었어요. 이게 외국인 지분이. 외국인이 계속해서 지분 늘리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도화선이 지네들 많이 사놨어요. 이제는. 이제 에코프로는 지네들이 많이 사놨다는 거예요. 일단 지네들이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버리는 물량을 버린 물량을 주워 먹기를 해놓고 지분을 좀 늘려놨어. 이제는 올라가면 좋은 거죠. 쇼커버 칠 가능성이 있죠. 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는 외국인들이 많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개인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고 외국인 기관들은 엄청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마저 우리가 위축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시나리오가 미국 코인 쪽으로 또 간 것까지 해서 개인 털렸고 신용 만기까지 털렸고 연장 안 해줘서 화재 났었고 트럼프 당선에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왔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남은 물량까지 싹 정리가 들어갔는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 몇 분 되겠어요. 욕이나 먹는단 말이에요. 이거 하게 되면. 그렇다면 예전에 삼성 SDI LG화학 너무 바닥이에요. 우량주로서 모아가기 좋죠. 말도 안 되죠. 삼성 SDI 주가가.
지금 바닥 잡아가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LG 화학도 바닥을 잡아가고 있죠. 하지만 이 종목의 공통점은 LG 화학 같은 경우나 삼성 SDI는 이때 2023년 에코프로 폭등 시대, 그때 2차전지 폭등 시대 때 같이 폭등했던 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을 갈 수 있는 종목이어야 되는데 에코프로는 상을 때리는 종목이래요. 상한가를 내려와도 막 상 때려버려요. 상 때린 종목이 뭐 있었어요?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상 때리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공매도 그 밑에 상도 때리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지금 이제 21선에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뭐 DX, 그리고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같은 기업이 이때 당시 때 급등을 들어갔던 종목들이에요.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에 대해서도 거의 세계에서 점유율이 거의 1등인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급등을 했었었는데 이렇게 내려왔는데 외국인이 쓸어가고 외국인 지분, 여기는 포스코 홀딩스는 한 가지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아직 왕창 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55%에서 지금 지분을 줄여놓고,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28% 정도? 그러니까 최저점의 외국인 비율은 아니에요. 내려갔을 때 26, 7%였는데 아직 28%다? 그러면 담을 부분들이 너무 비어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에코프로는 좀 담아놨어요. 그럼 에코프로 원래 상 때리는 종목이고, 추가적으로 에코프로 같은 기업은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지분을 40, 50%까지 확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기업이 원래 포스코홀딩스였고, 삼성전자였었고, SK하이닉스 같은 기업.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40, 50% 은행주처럼 담아버리는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에코프로가 외국인이 하고 있는 것 같고, 포스코홀딩스도 원래는 얘는 외국인들이 절대 50% 아래로 팔지도 않는 기업이에요. 근데 2차전지 붐일 때 급등했을 때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놨는데 아직 담지도 않았어요, 제대로. 이제 1% 담았어요. 그러면은 포스코홀딩스는 그만큼 담을 여력이 더 많고, 담았을 경우에 한 번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포스코홀딩스 보세요. 팔 때 몇 주 팔았어요? 100만 주도 하루에 팔아버려요. 100만 주씩 매일 팔았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외국인들이 100만 주는커녕 30만 주만 사들도 당일날 20% 급등 들어가는데, 외국인들이 담기 시작하면 서로 따라 들어와서 서로 따라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담기 시작하면은 우리도 보잖아요. 그러면은 2차전지 기웃기웃 하는 사람들 많아요. 급등할까봐. 팔고 나서 전전긍긍하고. 그럼 포스코홀딩스 같은 기업들은 향후에 3년간 매출 성장률도 한 7에서 8% 기대하고, 우리가 자본이익률도 한 6에서 8% 기대하잖아요. 그 3년간 자사주까지 6% 소각을 해요. 최소 2조 3천억의 배당을 실시한다는 그런 회사가 포스코홀딩스. 근데 안 갔죠. 철강 부분도 우리가 투자 확대하고 2차전지 소재에 대해서 호주 광산부터 해서 2차전지에 대한 진심인 기업이거든요. 아예 밸류 체인을 강화하겠다고 한 데가 포스코홀딩스예요. 광산 자산도 그렇고 2차전지 원료 공급만 강화하는 게 핵심 아니에요? 3만 톤이면 리튬 사업도 했잖아요, 호주 쪽에다가. 그래서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에서 전기차가 연간 한 160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양인데, 여기서도 아르헨티나 6만 8천 톤 정도 리튬 생산 확보한 바 있잖아요. 그래서 밸류체인,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퓨처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주요 고객사를 두고 있잖아요. 포스코 퓨처엠도. 그러니까 LG화학은 석유화학 쪽에 또 연동이 된 게 있어서 저평가를 받았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우리가 ESS 시장 확대하는 거를 더 지금 우리가 추구를 하고 있지만, 여기는 자기네들끼리 다 갖고 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 기관들이 다 들고 있어요. 그리고 LG화학은 이때 우리가 분할하면서 노이즈가 있었고 원래 급등도 못했었고, 삼성의 SDI가 거의 캐파가 7조 정도 되는 회사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양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북미에도 공장 졌잖아요. 헝가리, 말레이시아 공장 증설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추가 증설 계속하고 있고. 그러니까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은 변동성은 더 적을 수 있겠지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가격에 있지만, 에코프로는 원래 상을 쳤던 애가 상을 잘 쳐요. 자, 상한가를 치면서 급등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만히 들고 있어서 조금만 사주고 매도 안 하잖아요. 지금 매도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유행하는 120에서 관통 패턴인데 적어도 보면은 92,000원까지는 매물이 없다고 저는 보여져요. 92,000원까지는. 근데 92,000원이 목표가 아니죠. 여기를 뚫어버리게 되면은 에코프로가 그나마 매물대라고 할 수 있는 가격 자체가 이 가격이에요. 큰 매물대는 제가 봤을 때는 5만원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매물대까지는 도달이 쉽게 될 수가 있어요. 거래량이 없었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없잖아요. 예전에 올랐을 때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이 얼마나 없나 지금. 그러면 요 매물대까지라도 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라인이 있어요. 12에서 15. 요 라인까지 에코프로가 저는 도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기간은 가장 빠르게 도달된다. 급등 들어갔을 때. 그러면 지금 이 가격 21선에서 외국인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기관들이 헐값에 가져갔구나, 에코프로를. 우리가 버리는 물량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악재도 다 반영됐어요. 더 이상 때릴 게 없어요. 실적 갖고 뭐라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재고 처리도 해야 돼요. 4분기에는. 올해 말을 봤잖아요. 올해부터 실적이 올해 말부터 좋아진다고 하면 선반영이 돼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가 워낙에 작년 12월 달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64,000원 정은 이 가격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적어도 10만원만 도달되더라도 에코프로 거의 손실인 분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떨어진 기간이 오래되면 물타기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까지 인내하신 분들은 에코프로처럼 고점에서 이렇게 월봉상으로 폭락한 종목이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번 달 오르고 있어요. 11% 이렇게 급등을 한번 해가지고 요런 캔들이 안 나온 적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적어도 지금은 우리가 강력하게 봐야 된다. 64,000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이거의 최대 매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기업 내용은 요 전전영상 보시면 되시고, 포스코홀딩스는 외국인들이 담아갈 여력이 특히 많다. 외국인들이 100만 주씩 집어던졌는데 100만 주 매수가 아직 한 번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에코프로가 먼저 급등을 하든 포스코홀딩스가 먼저 급등,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포스코홀딩스가 자체적으로 급등할 때는 21선 횡보해서 121선 이렇게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한 번에 121선을. 그러면은 적어도 이번에 트럼프 당선되고 빠진 걸 빠르게 회복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일단 땡겨서 이 윗대, 그래서 요 윗단 일단 40만원 안착을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 32만원만 돌파돼도 40만원 금방 찍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슈팅이 들어갔을 경우에 포스코홀딩스의 매물대는, 큰 매물대는 여기에요. 여기까지는 52만원 라인이 매물대인데 요 전 가격 한 42만원에서 50만원 사이, 여기 매물대는 이때까지는 매물이 아니에요. 적어도 40만원까지는 매물이 아예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든 포스코 DX든 에코프로 BM 다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이 담아갈 때, 한국 증시를 급등시킬 때 이제 삼성전자도 반등을 쳤죠? 근데 세게 못 갔죠? 세게 못 갔어요. 한미반도체 반등 쳤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제 우리가 CES 때마저 해먹었거든요. 거래량 없이. 또 한미반도체처럼 이런 식으로 반등한 게 있지만 또 열의 아홉 반도체는 또 반등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반등을 반도체가 했다면 그 다음 타자는 2차 전지가 될 거고, 2차 전지가 가면 나머지 90%도 같이 오릅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은 반도체만 단기 폭락이 작년 7월부터 제일 심했고, 반도체 따로 움직이고, 그것도 AI 반도체 쪽 따로 움직이고, 로봇 쪽도 90% 폭락한 종목들이 요새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폭락시키고 나서 이렇게 주도주의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성장통이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지금 성장통이 있는 과정에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상한가는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횡보치다가 상한가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든 포스코홀딩스든 우리가 1번 종목으로 2배, 3배, 또 그 당시 때 올랐던 패배떨이든 지금 터무니없이 떨어져 있고, 하지만 저는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에 더 큰 집중을 할 거고, 영상을 찍을 때 나머지 종목들은 에코프로를 보시면 돼요. 에코프로가 가야 나머지 것들이 갑니다. 그거 틀림없어요. 에코프로가 2차 전지 붐을 이끄는 종목인데, 에코프로가 여기 대표이사도 돈을 포기를 했던 기업이 돈을 포기를 했어요. 그 당시 때 몇천억을.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마저 우리가 위축이 된다? 더 이상 나오나. 그러니까
주가 폭락한 것보다 주가가 바닥인 것보다 호재가 없어요. 올라갈 게 많아서. 외국인 쇼커버 들어왔을 때 포스코홀딩스가 또 한꺼번에 몇백만 주 매수해서 상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쓰레기 가격에서 거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은 2차전지 대장주로서 꼭 보셔라. 나머지 2차전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2차전지에서. 하지만 에이스 기업들 위주로 보시고 이제 LNF도 슬슬 21선 갖다 놨고 그때 힘들었던 기업들 대주전자재료 이런 애들이 슬슬 움직이고 이때 급등했던 애들 나노신소재도 있고 다 폭락돼 있어요. 이제 슬슬 바닥 잡아가잖아요. 이때 특히 제일 많이 올랐던 애가 윤성의 FNC도 이때 많이 올랐었어요. 이런 애들이 지금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보시고 2차전지가 매도 타이밍 아닙니다. 이런 윤성의 FNC 같은 기업들도 외국인들, 기관들이 지금 슬슬 기관들이 많이 사놨죠. 이런 애들도 같이 움직일 거예요. 윤성의 FNC, 나노신소재, 대주전자, LNF, 포스콜,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그래서 2차전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동차 부품주 슬슬 시작합니다. 빠르게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명신산업 같은 기업들도 요거가 이제 슬슬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 어느 정도 저평가인지 한번 보세요. 돈을 이렇게 버는데 슬슬 움직이죠. 오늘 한국 무브넥스가 1년 내내 꼬라박다 거래하면서 꼬라박다 한번 여기 15% 급등 들어갔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구나. 그럼 뭐 있어요? MS 오토텍이 명신산업 가지고 있어요. 시총의 4분의 1 몇백억을 소각한 회사예요. 매우 안정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121선 급등 당연히 할 거고 DY 이런 기업들 신세계 INC처럼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신세계 INC가 요새 이마트 정용진 회장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동남아 진출하겠다. 트럼프한테 가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세계 관련주, 이마트 관련주, 신세계 INC가 그냥 그걸로 오른 거예요. 테마를 타서. 그러니까 저평가인 영역에서 하루 거루 10,000주, 5,000주 거래해야 돼. 이렇게 거래 터져버리는 게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의 요만한 호재만 있으면은 실적과 상관없이 급등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리고 저는 지금 2차전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건설주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DLENC 이런 기업들의 재건주 다 재건주 대창단지하고 DY파워, 한미글로벌 이런 기업들이 다 중소형주 중에 미친 저평가 중소형주들이에요. 뭐 진성TC도 있어요. 중소형주에서는. 근데 재건 이슈 뜨면은 이런 기업들 다 상친다고 보고 있고 중소형주는.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워낙 저평가 기업만 말씀드리고 부채 없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대우건설도 실적은 우리가 이 부분 보는 거예요. 건설주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랐을 때는 재개발 재건축 했을 때 오른 거예요. 그리고 K원전 최대 소유주 건설은 대우건설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오를 때 건설주 안 올랐어요. 현대건설 안 올랐습니다. 현대건설 10년 동안 올랐을 때는 북한에다가 남북기업주로 올랐을 때 한 번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때 잠깐 오른 것 뿐이에요. 이 세 기업 시총 합쳐서 시총이 5조, 6, 7조도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건설, 대우건설 특히 부채에 대한 문제가 걱정이 없고 돈을 잘 버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번에 거래량 없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다 이래요. 대형주들이. LG전자도 그렇고. 지금 제가 다 요 전 영상에도 많이 보여드렸지만 뭐 1000개 이상이 다 이래요. 거의. 현대모비스. 제가 지금 2년째 하고 있어요. 이것도. 28만원, 32만원 돌파하면 더 간다고 봅니다. 현대 위아 바닥이에요. 대우건설 그래서 지금 떨어졌지만 여기도 수급이 나쁘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매물이 없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차전지주가 또 올라가고 반도체가 쉬어갈 때 다른 것들이 움직인다. 그래서 미국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리오프닝 관련주는 CJ, CGV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작년만 놓고 보면 얘가 막판에 떨어져서 그렇지 오르고 있었어요. 수급도 굉장히 좋아요. 베트남 쪽의 실적 성장 굉장히 좋고 순이익이 흑자될 거예요. 순이익이. CJ, CGV가 1조 자금 수혈했잖아요. 그쵸? CJ에서 또 수혈하고 올리브 네트워크에서 수혈하고 현물 출자해서 여기 유증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쪽은 1등 하고 있고 한국 쪽도 영화관 거의 독점이기 때문에
이 매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저는 거래량 없이 빠졌기 때문에 꼭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VMC 홀딩스는 최근에 간략하게 할게요. 최근에 보면 이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LVMC가 예전에 올랐을 때, 뭐 예전 거 찾아보면 10년 전에 올랐을 때 보면 이렇게 꾸준하게 골드만삭스가 매일 들어오죠. 중장기로. 하루 쉬면 또 들어오고,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건 스탠리하고 이 JP모건에서는 지금 이게 매집을 꾸준하게 하라는 그런 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 매수가 매일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가격에서 자동으로 매수되게끔 하는 게 들어오더라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보면은. 그래서 이 중장기 매수가 들어오고, 또 여기 보면은 요 기사 있죠. 여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리픽싱이 뭐냐면 이미 주식 전환돼 있는 거 있어요. 이미 주식 전환돼 있는 인도차이나뱅크 말고 2200만 주 정도가 주식 전환 또 할 수 있는 인도차이나뱅크 물량이에요. 이게 주식 전환되면 왜 최대 주주 지분이 50%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리픽싱이 된 거고 또 오세영 회장이 2,000원에 요번에 100만 줄 또 가져갔어요. 근데 기사들을 보시면은 지금 LVMC는 라오스 쪽에 기사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지금 나왔는데 이디야 쪽 라오스에 깃발 꽂는다. 근데 여기 보면은 자, 라오스 현지 업체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인데 마스터 프랜차이즈 이마트 했죠. 신세계 백화점 했죠. 그리고 파리바게트 했죠. 맘스터치 했죠. 이것도 지금 LVMC랑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코라오랑. 그러니까 코라오가 지금 라오스의 코콕마트로 해가지고 편의점이 단독 1등인데 이마트 노브랜드 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미 오픈해서 지금 밀고 있는 게 라오스 쪽에서는 보시면은 유통사들은 해외 쪽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롯데는 베트남, 신세계 이마트는 라오스예요. 기사를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하루 종일 나와요. 그런 기사가. 그래서 보면은, 그리고 동구바이오 제약하고도 이제 그 합작법인에서 이제 제약바이오도 하죠. 그러니까 라오스의 저는 카카오, 라오스의 CJ 대한통운, 라오스의 현대차, 라오스의 GS 리테일, 라오스의 CU라고 생각합니다. 그 라오스의 카카오뱅크죠. 왜냐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K유통이 해외밖엔 답이 없는데, 이마트 노브랜드하고 지금 합작법인 했죠. 이마트하고 합작법인, 신세계 백화점 합작법인 했죠. 맘스터치, 라오스. 그러니까 라오스 쪽에 진출하려면 LVMC를 거치지 않고 코라오를 거치지 않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라오스 세금의 12%를 내는 기업이 LVMC 홀딩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상반기에 다 될 거예요. 근데 아직 공개 안 한 데가 수십 개가 있대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번에 아는 거는 이마트하고 합작법인 라오스에 해가지고 지금 대박이 나고 있거든요. 지금 점포해갖고 아시아로 뻗어가는 K유통 해외 진출 가속되는 이마트하고 신세계 이제는 최대 수혜주가 LVMC 홀딩스고 LVMC의 인도차이나뱅크 지분을 가져간다면 KR모터스가 매각이 된다면 매각 재료가 2개나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 이 인도차이나뱅크 지분 매각을 오세영 회장이 지금 현재 가격보다 2,000원에 사주잖아요. 2,000원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지 호재 기사가 안 나오는데 LVMC는 이제 라오스를 검색을 하시면 라오스하고 한국하고 이제는 협력을 더 많이 하고 예전에 10년 전에 인도처럼 그쵸? 라오스의 현대차, 기아차 독점에서 현대차, 기아차 50% 점유율, 미얀마 독점 현대차. 거기로는 직접 진출을 못하는 거예요. 현대차, 기아차도. 그래서 LVMC랑 미얀마든 라오스든 기아차든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베트남 쪽도 직접 못해요. 베트남 현지 기업이랑 현대차가 하는 겁니다. 완벽한 캐시카우가 있고 이제는 왜 라오스의 카카오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카카오톡이 뭘로 대박났나요? 카카오가. 은행 상장에서 대박났죠. 엔터에서 대박나죠. 대리운전 택시 다 하죠. LVMC 뭐예요? 대리운전 하죠. 택시 하죠. 전기차 충전하죠. 심지어 유통을 하죠. 그래서 라오스의 이마트라는 거 아니에요. 유통까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동구바이오 제약 합작법인. 그리고 뭐 이디야, 뭐 커피숍, 쇼핑몰, 라오스에서 제일 큰 쇼핑몰 상반기에 지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 있다면은 지금 아직은 외국인들이 지금 이 가격에 주워먹기로 들어오고 있지만 기관 IR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주가가 기관이 들어올 때는 보통은 주가 급등한 다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헐값에 가져가고 있고 지금 일본 골든크로스이기 때문에 한번 급등이 들어가서 빠르게 한 2,500원까지는 아예 매물이 저는 없다고 봐요. 여기도 매물 아니거든요. 거래량 보세요.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 떨어진 기업들 워낙 많고 거래량 없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가격은 대주주도 쓸어가는 가격이에요. 지금까지 대주주가 산 게 1,000억입니다. 3년 동안에. 그래서 지금 1,750원인데 이제 20에서 왔기 때문에 한번 위로 강하게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어요. 호재들이 너무 많으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17,000원 갔을 때가 이게 무상증자를 해서 그렇지 예전에 이거 32,000원이라 그랬잖아요. 이 가격이. 근데 지금 32,000원 표시되죠? 근데 지금 옛날에는 현대차, 기아차밖에 안 했지만 베트남의 스트럭 2등에 미얀마 현대차, 캄보디아 여기 다 흑자예요. KR 모터스만 매각하면 됩니다. KR 모터스 때문에 손상차손 손실이 나는 건데 그 KR 모터스마저 최대 적자가 나는 중국 쪽을 자회사에서 뺐어요. 그러면 KR 모터스 때문에 적자 많이 날 일도 이제 없다는 거예요. 매각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는.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도 매각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관사 없이. 그러면 보시면 이때가 시총이 1조 7천억인데 1조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1조 7천억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때 안 했던 게 이마트 이런 거 아예 없었어요. 전기차 충전소, 뭐 편의점. 그러니까 뭐 너무 동구바이오제약, 뭐 전기차 충전소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고 있는 사업이 다 성공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게 안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지. 1조만 가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이 터무니없이 3천억이거든요. 이게 라오스 세금이 12%를 내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여기 회장이 계속 주가를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게 본인 회사에 대한 애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보고 라오스가 지금 크게 성장하고 라오스하고 한국하고의 관계가 역대 최고로 좋아지는 과정에서 계속 찾아보면 라오스에 뭐 한다, 라오스에 뭐 한다, 라오스에 건설도 진출하죠. 도로도 깔잖아요. 수력발전소 SK 하이닉스가 하고. 그래서 이제 요런 자리에서 이제 월봉 20% 급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5주선 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안심하고 저는 가시면 되실 것 같고 이 LVMC 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지금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회사에 대한 부분들 이게 이런 요소 때문에 오를 수 있고 저런 요소 때문에 오를 수 있다는 부분들을 정말 열심히 발품 팔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KR 모터스도 매각한다고 했어요. 그 날짜를 제가 모를 뿐이죠. 하지만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매각하고 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LVMC들 뿐만 아니라 2차전지, 오늘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뿐만 아니라 바닥에 있는 대다수의 90% 종목들은 앞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1시간 7분이나 또 진행을 했거든요. 구독, 좋아요, 엄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힘드실 것 같고 속상하고 저도 그래요. 미국 하는 사람들 좀 한국 주식 하면은 뭐 이런 걸 하냐, 한국이 가망이 있겠냐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하지만 그만큼 상승 여력이 많고 비정상이 정상화 된다면 급등할 수밖에 없다, 한국 주식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고 남들이 대박난 미국 주식 코인 안 하면 안 했지 지금 가서 코인 미국 주식 오르고 있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오를 수 있는 폭이 거기가 크겠어요. 지금 밑에 있는 많은 분들이 손절을 친 종목들이 오를 폭이 커요. 상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가지고 있는 종목들 급등 기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